안녕하세요. 귀농 7년차 TV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스마트팜의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지금 스마트팜을 하고 있지 않죠. 해보지도 않은 입장에서 장단점을 논하기가 참 애매하긴 한데요. 일단 제가 견학해서 보고 또 여기저기 자료 찾아보고 하면서 제가 느낀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뭐 스마트팜 전문가도 아니고 설령 전문가가 얘기한다 한들 결정은 본인이 하는 거고 그 결정에 대한 책임도 내가 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나 뭐 다른 데서 보신 얘기들은 참고만 하시고 결국은 내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뭐 기사를 찾아보던 교육을 듣던 아니면 이미 하고 있는 곳에 견학을 가던 내 스스로가 많이 알아보고 확신이 들 적에 결정을 하면 되겠죠. 먼저 스마트팜이 왜 필요할까요? 사실 지금 스마트팜 얘기를 하면은 좀 먼 나라 얘기 같고 남의 얘기 같아요. 별로 이게 현실적으로 와닿지가 않거든요. 근데 요즘 보면은 해마다 막 기후변화 때문에 심각하잖아요. 지금 저희는 노지에 고추 농사를 짓고 있는데 어떤 애는 막 가뭄이 심해가지고 난리고 막 물 대느냐고 난리고 그리고 뭐 올겨울만 봐도 지금 겨울이 눈도 제대로 안 내리고 너무 따뜻하다 보니까 지금 2월인데 2월이 아니라 한 4월 달 정도 기온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고추 이종하고 이런 것도 전년 대비 점점 빨라지고 있거든요. 이런 기후 변화라는 건 앞으로도 점점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리고 지금 농촌에 농사 짓는 분들은 대부분 어르신들이잖아요. 근데 앞으로 한 10년이 지나고 났을 적에 농촌에는 큰 인구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농업 인구가 점점 감소하겠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적에 스마트팜은 진짜 피할 수 없는 미래 농업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스마트팜의 장점을 제가 한 6가지 정도로 나름 정리를 해봤는데요. 가장 큰 장점은 누가 뭐래도 생산성 향상이겠죠. 스마트팜 같은 경우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각종 센서에서 취득한 그 환경값을 토대로 컴퓨터가 데이터를 관리해서 결정을 내리고 자동 제어를 하다 보니까 작물 입장에서 보면은 좀 더 최적의 생육 환경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생산 수량도 많아지고 품질도 더 좋아진다고 합니다. 이것만큼은 확실한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로는 작업 편의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하나에서 10가지 농부가 가서 직접 다 일을 했어야 했지만 근데 스마트팜 같은 경우는 복합 환경 제어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인공지능이 각각의 이제 센서 값을 토대로 어떤 결정을 하고 의사결정을 하고 또 그 의사결정을 토대로 자동 제어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농부가 직접 가서 뭔가를 수행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제가 지난 영상에서 1세대 스마트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스마트폰으로 원격 제어가 가능하다 보니까 내가 비닐하우스에 있지 않고 왜냐하면 사람이 이렇게 살다 보면은 뭐 굳이 해외여행이 아니더라도 어디 나갔다 올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내가 비닐하우스를 하루 종일 지키고 있지 않더라도 스마트폰을 통해서 각종 제어가 가능하고 내 그 비닐하우스 환경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작업이 편리해진 거는 사실이죠. 근데 아직까지는 뭐 로봇이나 로봇을 활용한 농작업 자동화까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해도 일손이 필요하기는 해요. 사람이 들어가서 해줘야 될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전에 비하면은 훨씬 작업이 편리해진 거는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연중 균일한 생산을 할 수가 있다. 우리가 농사를 짓다 보면은 끝물이라고 그러죠. 작기가 한참일 적에는 좀 더 품질이 양호하게 나올 수가 있지만 작기 후반부로 들어가면은 크기가 작아진다든지 뭐 당도가 떨어진다든지 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기후나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스마트팜 같은 경우는 외부 그 기상 상황이 바뀐다 해도 거기에 맞게 적절하게 대응을 해서 환경 관리가 되고 관수가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마지막 작기 후반까지도 어떤 그 생산품의 품질이 균일하게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네 번째로는 빅데이터를 통한 예방이 가능하다. 사실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서 매년 농사 지을 때마다 그날의 어떤 날씨 상황, 온도라든지 습도, 그리고 내가 뭘 했는지 영농일지를 작성을 해서 다음에 농사 지을 때도 그거를 참고할 수 있다고 그러면 좋은데 이게 사실 쉽지가 않죠. 근데 이제 스마트팜을 하게 되면은 컴퓨터 시스템에
매년 매번 했던 농작업에 대한 그 데이터가 남아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농사를 지을 적에도 전년도 그 전전년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요즘처럼 막 기후변화 때문에 날씨가 막 오락가락하고 이럴 적에는 그런 자료들이 더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지금은 개별 농가의 그 생산 데이터만 갖고도 예방이 가능하겠지만 앞으로는 클라우드 시스템이라고 해야 되나? 쉽게 예를 들어서 네이버 클라우드에다가 내 사진이나 내 자료를 올려놓으면은 내가 내 집 컴퓨터가 아니라 핸드폰 아니면은 PC방 어딜 가더라도 인터넷만 접속돼 있으면은 내 자료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스마트팜도 이제 그 클라우드 시스템이 활성화된다고 하면은 내 농장의 데이터뿐만 아니라 다른 스마트팜 농장의 데이터들까지 다 그 클라우드 시스템에 들어가면서 더 큰 빅데이터가 되겠죠. 그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농사를 짓는다고 그러면은 예측도 가능하고 더 많은 것들을 수행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다섯째로는 염류 집적이나 토양 산성화를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스마트팜 시설을 보면은 토경이라고 그러죠. 그 흙에 농사 짓는 경우보다는 대부분 배지에다가 양액 재배를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 노지농사 같은 경우는 비가 오기 때문에 비 한 번 오면은 땅속에 남아있던 각종 비료 성분들이 빗물에 휩쓸려 가기 때문에 땅에 염류 집적이 되는 경우가 좀 드물다고 그래요. 근데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는 비를 안 맞잖아요. 근데 매년 이제 비료도 주고 막 이러다 보니까 땅속에 작물이 미처 활용하지 못한 비료끼들이 많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런 게 염류 집적이 되고 그로 인해서 토양 산성화까지 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병으로 발생하기도 하고 내가 이제 그다음부터는 비료를 넣어도 비료를 100분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근데 스마트팜을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토경보다는 배지를 활용한 양액 재배가 많다 보니까 그런 염류 집적이나 토양 산성화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저의 그냥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초보자도 가능하다. 기존의 농사는, 초보 농부 같은 경우는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농사는 1년에 한 번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10년을 농사 지었다고 그래도 농사 10번 한 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산업에 비해서 어떤 숙련도나 그 경험을 축적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근데 스마트팜을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각종 센서 값을 통한 그 인공지능 컴퓨터 프로그램이 의사결정을 하고 자동 제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컴퓨터 프로그램에다가 그 수치값만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초보 농부라고 해도 컴퓨터에 입력된 수치값에 의해서 모든 시스템이 돌아가다 보니까 가능한 거죠.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어떤 클라우드 기반의 그런 빅데이터 활용, 이런 게 이제 점점 더, 보편화된다고 하면은 내 농장뿐만 아니라 기존의 여러 농장에서 여러 작물들을 키웠던 그 데이터가 진짜 그 클라우드 시스템을 통해서 빅데이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빅데이터가 사람의 경험을 대신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람의 경험치보다 더 정확할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스마트팜 시설을 운영한다고 하면은 초보라고 해도 생산성 높이는 농사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방문한 농가 중에 귀농에서 그 귀농 첫 해에 온실 크게 지으시고 온실 지으면서 바로 스마트팜 넣으신 분이 있더라고요. 저는 제 영상에서 누누이 그런 얘기 했었어요. 귀농에서 농사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처음부터 무리한 투자를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내가 2, 3년 농사를 해봐서 농사에 대한 경험도 쌓고 확신이 들 적에 대출을 땡기든 뭘 땡기든 해서 투자는 그때 하는 게 맞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기존의 농사법에 의하면은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스마트팜을 한다고 그러면은 저는 처음부터 스마트팜을 도입해서 시작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제가 이렇게 스마트팜의 장점에 대해서 제가 느낀 바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는 사실인 부분도 있고 제 주관적인 의견이 들어간 부분도 있으니까 가볍게 그냥 봐주시고요. 그러면 스마트팜의 단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단점은 제가 한 4가지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가장 큰 단점은 아마 모두가 공감하실 거예요. 초기 시설비가 너무 과다하게 든다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팜을 하게 되면은 적게는 몇백만 원에서 많게는 몇십억이 들어가죠. 그리고 이 스마트팜이라는 게 좀 규모화가 돼야지 수익성이 더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어차피 설치하는 센서, 어차피 있는 그 복합 환경 제어 프로그램이라고 하면은 더 큰 규모를 해야지 생산성이 훨씬 더 높아지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는 규모화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기 투자 비용이 더 많이 들겠죠. 정부에서도 그 ICT 융복합 확산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뭐 이래저래 한 80%까지도 지원이 되는 것 같죠. 일부는 지원, 또 뭐 일부는 뭐 융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부담을 한 20% 정도로도 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좀 활용해야 될 것 같고, 그렇다 해도 이게 뭐 몇천만 원에서 몇 억까지 들다 보니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긴 한데요. 저도 사실 전직 월급쟁이이기 때문에 막 몇 억 들어서 그런 최첨단 시설을 한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약간 있어요. 리스크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거죠. 모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제가 스마트팜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은 저는 바로 하기보다는 한 1년 정도는 어디 기존에 있는 스마트팜 시설 같은 데 가서 한번 일을 해보고 결정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실은 제가 방문했던 스마트팜 3군데는 모두 이제 규모가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 농장주 혼자만 일할 수는 없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가 상주하면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스마트팜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은 그런 곳에 가서 내가 외국인 노동자랑 같은 급여 받고 일하겠다 하면은 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한 1년 정도 내가 일해 보면서 스마트팜에 대해서 이제 겪는 거죠. 겪어보고 나서 확신이 들면은 그때는 이제 내가 뭐 대출 몇 억 땡겨서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해요. 네, 여하튼 그래서 초기 시설비가 과다하다는 게 가장 큰 뭐 단점이라면 단점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평생 교육이 필요하다. 물론 스마트팜이 아니고 일반 지금의 농사라고 해도 평생 교육은 필요합니다. 계속 공부를 하긴 해야 되는데 스마트팜은 특히나 농사 외에도 우리가 각종 센서나 이제 설비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설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컴퓨터 프로그램 인공지능이 뭐 다 의사결정하고 자동 제어한다고 해도 그 컴퓨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는 농부 내 자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또 그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농사 전반에 대해서도 더 공부를 해야 되겠죠. 각종 센서들 중에는 pH 센서, EC, 전기전도도 센서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pH가 왜 중요한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전기전도도는 무엇이고, 전기전도도는 어느 수준으로 유지해야 되는지, 이런 걸 내가 알아야지 제대로 활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농사에 대한 공부, 뭐 그런 프로그램이나 시설에 대한 공부도 꾸준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아무리 몇십억 들여서 스마트팜을 만들었다 한들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냥 값비싼 비닐하우스에 지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평생 교육이 필요한데 그렇다고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스마트팜 코리아 사이트 말씀드렸었는데 찾아보면 주변에 스마트팜 관련된 교육도 많이 있고 견학 프로그램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연동형 시설 방문한 영상에 보시면은 그분이 그런 얘기 하세요. 스마트팜 하고 나서 4시간이 많아져서 교육에 좀 더 할애할 수 있었다. 그런 얘기 하시는데 그분도 보니까 뭐 농업 마이스터 대학도 다니시고 교육을 꾸준히 계속 받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스마트팜의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스마트팜을 이용하다 보면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 설비들이 고장이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기존에는 우리가 비닐하우스의 측창이나 천창을 농부가 뭐 하루에 열고 닫는 수가 뭐 많아봐야 2-3번 될 수 있겠죠? 근데 이 스마트팜을 하게 되면은 외부나 어떤 그 비닐하우스 안의 환경 조건에 따라서 측창이나 천창, 뭐 커튼 이런 것들이 하루에도 뭐 10번, 뭐 20번 이렇게까지도 열렸다 닫혔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작동을 더 자주 하다 보니까 계속 쓰다 보면은 그런 시설들이 고장이 날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기기가 쓰다가 고장이 나게 되면은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이 어떤 제품의 규격이나 이런 것들이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은 장비가 서로 호환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수리 비용이나 이런 게 많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스마트팜 표준화가 이루어지면은 내가 제품이 고장나서 장비를 교체할 적에 어떤 거를 갖다 써도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훨씬 나아지겠죠. 그래서 농진청에서는 스마트팜 관련된 표준화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종 센서를부터 해서 뭐 측창이나 이런 장비들, 제어 장비들 이런 것들 표준화 작업을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그게 아직 100% 완벽하게 된 건 아닌가 봐요. 지금도 계속 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마트팜을 사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장비 교체나 어떤 AS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스마트팜의 표준화가 필요하다. 또 스마트팜의 표준화가 되어야지 아까 말씀드린 그 각종 데이터 있잖아요. 그 스마트팜에서 나오는 각종 데이터들이 또 빅데이터로 활용이 될 수가 있겠죠. 여기저기서 나오는 데이터 값들이 어떤 기술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 통합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팜의 표준화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저의 그냥 개인적인 단점인데요. 철학적인 접근이라고 하면 너무 거창할 것 같은데 저는 농사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 수익성이나 생산성 향상 이런 부분보다는 뭐랄까요. 제가 예전에 약선 요리 교육을 받은 적이 있었었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 왜 동양의학이나 뭐 이런 데 보면은 뭐 음양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철 음식이 보약이라고 하죠. 요즘은 겨울에도 수박을 먹을 수 있는 시대이긴 하지만 수박은 여름 작물이니까 여름에 먹는 게 맞는 거죠. 큰 자연의 틀 안에서 보면은 사람이나 내가 먹는 음식물이나 다 똑같은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에 나는 음식을 여름에 먹어야지 여름에 나는 음식을 겨울에 먹으면은 그게 나한테 독이 될 수 있다. 땅에서 햇빛을 받으면서 땅의 음의 기운과 태양의 양의 기운을 받아서 짓는 농사 그런 걸 좀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스마트팜은 배지에다가 양액 재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수경인 거죠. 땅에다 키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물농사가 되는 건데 그런 게 과학적으로 봤을 적에는 생산성도 높아지고 수익성도 높아지겠지만 저의 어떤 그런 세계관 너무 거창한가요? 그런 가치관 기준으로 봤을 적에는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비닐하우스에다가 가온을 해서 보온을 해서 겨울에도 우리가 이제 다양한 작물들을 먹을 수 있는 건데 저는 제철 음식이 보약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비닐하우스 농사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 이건 그러니까 저의 개인적인 뭐 취향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는 스마트팜에 별로 관심은 없습니다. 근데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스마트팜은 뭐 제가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거부할 수 없는 미래 농업인 건 분명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가서 보고 또 제가 여기저기서 찾아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스마트팜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개인적인 기준에서 어떤 장단점이지 이게 아닐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는. 그래서 그냥 참고만 해주시고 가볍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다양한 정보를 직접 찾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